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표현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야 소식적에 수능 강의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조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4.19 전야제 개념으로 이승만이 실제로 이렇게 독재자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걸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승만과 최능진이라는 인물을 라이벌전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시전하다가 이게 실제로 이승만의 라이벌들은 이런 역사적 인물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걸 나열해 보니 이것만 10분 남짓 나오게 돼서 야, 이거 영상 2개로 쪼개자. 최능진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정말 놀라고 반전의 반전, 그 재밌는 영상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상식선에서 이승만의 라이벌들, 그러면 이승만은 한 명이고 그 라이벌들이 여러 명이면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제일 잘난 사람이지 아니죠.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제가 존경할 만한 역사적 인물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의 사람됨을 모르고 잠시 손을 잡긴 했지만 그 이승만과 끝까지 간 인물이 없습니다. 혹시 이승만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옆에 또 다른 존경할 만한 분들이 함께 가신 분들이 있나요? 끝까지? 결과적으로 전부 다 이승만과 척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공부해 보면 이승만은 파벌을 조성하고 분열주의자고 굉장히 독선적인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승만의 라이벌로 인정할 만한 인물 중에 아니 실제로 도산 안창호를요 비판하래야 뭐 깔래야 깔 게 없는 완벽한 정말 우리 민족의 스승 같은 인물 아닙니까? 이 도산 안창호와 미국에서부터 대한민 국민회를 이끌다가 안창호와 척을 지게 되고 실제로 그럼에도 안창호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지금으로 치면 내무부 장관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임시정부 안살림을 이끌어갔던 이승만이 1919년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25년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할 때까지 6년간 대통령 생활을 하면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 이승만이 머물렀던 시기는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해 임시정부 살림을 꾸려갔던 건 도산 안창호고 그러면서 안창호와 이승만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기 때문에 평생 함께하지 않죠. 역시 또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단재 신채호.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무렵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자 임시정부를 박차고 나가버린 인물이죠. 그때부터 이승만을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 생활을 하면서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 국제연맹이 우리를 대신 위임 통치해주면 안 되겠냐. 이 이야기를 들은 단재 신채호가 뭐라고 하죠? 야,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 치워먹더니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의 한계가 모두 드러났으니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모색하자라고 하면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던 인물이 단재 신채호고 아마 단재 신채호가 평생에 가장 미워했던 인물이 이승만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승만의 라이벌 그러면 진짜 박용만이죠. 이승만과 함께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투옥 생활도 하고 거의 의형제 생활을 하다시피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박용만은 집안이 부자였죠. 하와이로 먼저 건너온 박용만이 하와이 주 정부로부터 군대 양성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냅니다. 이게 대조선 국민군단이죠. 물론 진짜 총은 아니지만 목총 들고
제식훈련까지 군복 입고 이렇게 시켰던 그 박용만이 오갈 데 없는 이승만이 하와이로 오니까 보살펴 주는데 하와이 사람들이 박용만에게만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걸 못마땅했던 이승만이 그래서 훗날 해방 이후에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그 남한 단독정부 수립하자라는 그 유명한 단종론 관련 연설을 하는데 전라북도 정읍 사람들이 이승만을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인기가 없으니 무슨 여기 정읍이 하와이인가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하와이에서는 정말 박용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단 말이죠. 그 박용만을 시기 질투했나 봅니다. 그 하와이에 일본 군함이 정박할 일이 생겼을 때 박용만은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나는 저 일본 군함을 폭파시키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와이 정부의 경찰들이 박용만을 체포합니다. 박용만의 일본 군함 폭파 계획을 미리 알았던 거죠. 알고 봤더니 이걸 누가 꼬실린 거야? 이승만이. 법정에서 피의자석에 박용만이 있고 피고자석에 이승만, 신고자석에 이승만이 있었던 거죠. 이때 이승만의 변론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조선인들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폭력적 거사를 일으키게 되면 평화적 독립운동에 악영향을 받는다. 이때 박용만이 언젠가 우리 민족이 독립을 쟁취할 텐데 그 독립된 나라의 지도자가 만약에 이승만 같은 이가 된다라면 이건 우리 민족사의 크나큰 비극의 시작일 것이다. 해석학에 따라서 공산체제가 들어서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시켜준 이승만을 하염없이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대한민국 수립과제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죠. 이승만이란 인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 한반도 남쪽에 공산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았다. 중요한 것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일파 청산을 못함으로 인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좌와 우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 이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거기서 기인했다는 점 때문에 이 박용만의 이 말은 들어맞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이 임시정부에서 인기를 잃어가자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를 임시정부에 알린 인물도 바로 박용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승만 그러면 가장 큰 라이벌 느낌은 역시 김구 선생님이죠. 여기 꼭 이승만, 안창호, 이승만, 신채호, 이승만, 박용만, 이승만, 김구 그러니까 이승만이 주인공 같다는 느낌입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안창호, 신채호, 박용만, 김구 같은 훌륭한 분들과 척을 졌던 이승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1925년에 탄핵당하지요. 김구 선생님이 3대 국무령이 됩니다만 임시정부가 무너져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무령 직함을 내려버리고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을 하죠. 이봉창, 윤봉길 의거 한인애국단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장제스를 따라다니면서 상해를 떠난 임시정부를 8년간 아무 직함 없이 고생하며 끌고 다니다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충칭의 자리를 잡으니 그 충칭에 도착한 임시정부 역시 이제는 주석이 됐던 인물이 바로 김구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충칭 임시정부 주석은 김구란 말이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분열주의자였던 반면에 김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전개했던 인물이죠. 물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앞뒤 없이 선후관계 없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있을 때는 김구가 이승만과 손잡고 함께 반탁운동을 전개하다가 이승만이 남한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니 김구가 이승만과 절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승만은 50총선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그 50총선, 48년 50총선 재헌국회에 의해 대통령이 됐고 김구는 그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걸 미리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49년에 육군 소위 안두희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당연히
김구 선생님의 죽음에 그 뒤에 약간의 이승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건 뭐 당연한 생각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과 김구의 라이벌. 왜 대한민국의 진보는 김구를 존경하고 우익은 이승만을 존경하는가? 근데 개인적으로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김구 선생님은 눈물나게 아름답고 이승만은 진짜 양파 껍질 같은 인물인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김구 선생님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정말 그 악행들 하나하나 따지면 양파 껍질 같은 인물이었던 그 이승만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역사교육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지,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이제 흥분해가지고 지금 안 해야 될 이야기까지 합니다만, 김구를 킬구라고 부르고 김구가 일본인을 죽였지 않냐, 그거 가지고 분노하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 전체 5,000년 역사? 아니요, 기록에 남아있는 2,000년 역사만 들여다보더라도 어떤 군주나 권력자가 다수의 민중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 중에 이승만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권력자가 있었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서재필, 다 미국 중심주의자적인 인물이죠. 그렇지만 서재필은 역사적으로 또 비판받는 부분도 있고, 이승만과 여운형, 또 여운형은 사회주의자니까 어떻게 당연히 이승만이 옳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요 라이벌에서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시간에 이승만을 대통령 막으려고 했던 정말 최능진이라는 기가 막힌 인물이 우리 현대사 속에 있었음을 아예 최능진 단독 시간을 통해 한번 언급해보는 시간, 오늘은 그냥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이승만과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자료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